그리고 황 박사한테 개인 상담을 받다가 지금 라이브 상담에 출연하게 됐다. 네. 뭐 개인 상담에서 무슨 문제가 좀 있었던 거예요? 문제가 없어서 여기 나온 거죠. 문제가 없어서 나왔다고요? 네. 그런데 본인이 처음에 개인 상담을 받을 때 뭐 때문에 받았었어요? 처음에 온 거는 제가 작년에 수능 끝나고 이제 점수가 나왔는데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가 결단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본인이 27살인데 그러면 26살에 수능을 봤다는 건가요? 네. 작년에. 작년에? 네.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거의 한 10년 전에 수능을 처음 받고 그쵸? 그 다음에 작년에 또 수능을 봤다. 네. 그럼 지난 10년의 본인의 삶은 엄청난 혼란 속에서 방황 속에서 지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상담 받고 나서 그동안 제가 고민했던 거는 풀렸고, 그동안 10년 동안 고민했던 문제가 한 번의 상담으로 해결이 됐던 거예요? 두 번째 왔을 때는 딱 다 해결이 됐더라고요. 우와, 대단하다. 삶의 문제와 마음의 아픔을 해결하고 싶다면 진짜 문제를 찾는 방송 황심소. 무엇이 문제인지 모른다면 어떤 답도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진짜 문제를 찾는 방송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 박사에게 개인 상담을 받다가 황심소 라이브 상담으로 방송에 출연하게 되었다는 지선씨. 그녀는 지금 정말 남다른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수능을 본다는 것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인 고등학교 3학년 마지막 학기에 보게 되지요. 보통의 학생이라면 그 당시 나이가 18살 정도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그녀는 작년 자신이 26살에 수능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능을 본 다음에 황 박사에게 개인 상담을 받았다고 하네요. 수능 점수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렇다면 보통 그것을 진학 상담 또는 수능 점수를 가지고 대학 입학 전략 상담이라고 할 수 있는데 황 박사에게 그것을 받았다는 것이네요. 그런데 그 당시 상담을 받고 자신이 고민했던 것이 풀렸다고 합니다. 그것도 두 번째 왔을 때 다 해결이 되었다고 하네요. 이것에 대해 셜록 황은 그녀가 고등학교 졸업 이후 엄청난 혼란 속에서 방황 속에서 지냈다고 한마디로 정리를 하네. 그리고 작년에 다시 수능을 보게 되었다는 지선이라는 이 젊은이는 도대체 무슨 문제를 가지고 황 박사에게 상담을 받았을까요? 하지만 이 라이브 상담에서는 그 문제를 이야기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선 씨는 자신의 고민 문제들이 황 박사와의 두 번째 상담에서 다 해결되었다고 하니까요. 정말 이런 상황은 뭐지? 나름 당당해 보이고 조금 독특하게도 느껴지는 이 젊은 내담자는 자신의 얼굴을 다 공개하고 황심소 라이브 상담에 나왔습니다. 이미 고민도 다 해결되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이유로 자신의 얼굴까지 공개하면서 당당하게 상담을 받으러 나왔을까? 정말 궁금해집니다. 근데 본인이 10년 동안 고민하고 진짜 10대 후반에서 20대 후반까지 방황의 시간을 보내고 그러니까 거의 10년 전에 본인이 수능을 처음 봤는데 봐가지고 그러면 그때 대학을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때 바로는 안 가고 바로 안 가고? 1년 동안 그냥 저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이제 상당히 집이 여유가 많이 있었나 보네요. 아니 숨 쉬는데 돈이 드는 건 아니니까요. 생활비 같은 거는 알바하면은 다 해결이 되고. 생활비 같은 건 알바하면서 다 해결이 되고 나는 뭐 있을만 먹고 숨만 쉬고 사는 사람이었으니까 뭐 별로 사는데 별 어려움이 없었고. 네. 야. 상담 시작부터 지선 씨의 이야기는 놀랍기만 합니다. 10년 전에 수능을 보아 바로 대학을 가지 않고 1년 동안 자신이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대학에 들어갔다고 하네요. 뭐 이런 상황은 미국이나 유럽의 고등학교 졸업생들도 많이 하죠. 여러분, gap year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른이 되기 위한 교양을 획득하는 대학 생활을 하기 전에 자신을 찾아본다는 의미로 보통 1년의 방황 또는 유예의 시간을 가지는 것을 gap year라고 하죠. 대부분의 한국의 고등학교 졸업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학을 가지 못했을 경우 대학 시험을 다시 본다는 입장에서 gap year 대신 재수라는 이름의 시간을 가지죠. 누구나 각자 각기 다른 방식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21세기 현대사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진학하는 방법에서도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gap year라는 방식을 통해 청소년 학생에서 어른이 되어가는 대학생으로 변신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찾아가는 유예와 방황의 시간을 가져보는 일종의 모험을 하는 삶의 방식을 택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것과 비슷한 삶의 방식, 아니 대학 진학하기 전에 일어날 수 있는 삶의 방식을 한국에서는 재수라는 이름으로 부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재수라는 기간은 단지 자신이 원하는 대학을 진학하기 위한 또 한 번의 시험을 치르기 위해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죠. gap year와 재수. 여러분은 이것이 가지는 의미가 이해가 되시나요? 이것을 단순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진학한다는 것의 차이로 보아야 할까요? 아니면 한 젊은이가 자신의 삶을 만들고 찾아가는 방식의 차이로 보아야 할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이런 차이를 단순히 나라와 문화권에 따라 다르다라고 생각했어요. 개인의 자유와 여유로운 삶을 즐길 수 있는 선진국 미국이나 유럽 국가의 학생들이나 gap year 같은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경쟁이 치열한, 아니 좋은 대학을 가는 것으로 사회적 신분과 같은 학벌이 정해지는 대한민국의 젊은이라면 처음에 원하는 대학을 못 가면 2번, 3번이라도 자신이 원하는 대학을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재수라는 말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황 박사는 집이 여유가 많이 있었나 보네요 라고 했지만 그녀는 숨 쉬는데 돈이 드는 건 아니니까요 라는 쿨한 반응을 보인 것이죠. 이런 대화는 도저히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소리가 아닌데 이런 대화가 상담으로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도 많이 놀라시지 않으셨나요? 아니 수능 보면 점수 맞춰서 최대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그 다음에 또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또 계속 더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 안정적인 직장을 얻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야지.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내담자 지선씨는 이렇게 말하네요. 숨 쉬는데 돈이 들지 않는데 생활비는 알바하면서 벌면 된다. 그래서 1년 동안 자신이 살고 싶은 대로 살았다. 이 젊은이의 마음, 여러분 바로 이해가 되세요? 정말 놀라운 마음 아닌가요? 이런 마음을 가진 이 친구가 마치 보통의 한국 젊은이가 아니라는 것을 셜록 황은 바로 알고 있다는 듯이 지선씨의 마음을 그녀의 WPI 프로파일로 읽어주네요. 여러분, WPI 프로파일이 뭔지 아시죠? 우리가 몸이 아파 병원에 가면 몸의 이상을 살펴보기 위해 MRI 사진을 의사가 찍어보자고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의 마음의 문제나 아픔을 찾아보기 위해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보기 위해 찍어보는 마음의 MRI. 그것이 바로 WPI 프로파일이죠. 셜록 황은 지선 씨의 이 마음을 이미 WPI 검사를 통해 어느 정도 알았던 것 같군요. 바로 그녀의 WPI 프로파일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그녀의 마음을 정말 신기하게도 읽어줍니다. 놀랍네요. 이런 놀라운 멘탈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내가 놀랍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사는 본인의 마음을 저 WPI 현실 프로파일 딱 보니까 본인이 아주 M자, 그것도 상당히 M자인데 지금 저 프로파일은 언제적 본인이 해본 프로파일이에요?
저거요? 저번 주요. 지난주. 네. 그러면 M자 중에서 지금은 본인이 아주 뚜렷한 목표나 과제를 가지고 그걸 향해서 돌격 앞으로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살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야, 이렇게, M자가 뚜렷한 자신의 목표를 가지고 지내는 거, 그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쉽지 않은 건가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대개 M자들은 가장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뭘 해야 되는가, 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뭐지? 이러면서 방황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거나 아니면 안드로메다에 혼자서 지내는 듯한 그런 마음으로 지내는 게 M자의 기본적인 특성이거든요. 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보면 쟤 이상하네 그러면서 끊임없이 아프다고 그러고, 대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또 본인이 그 M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였다면, 남들이 쟤 웬만큼 지내는 것 같은데 대체 부모들은 쟤는 대체 뭔 생각을 하고 사는지 모르겠다 라든지, 아니면 본인은 내 속은 진짜 머리는 터질 듯이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누구도 내 이야기를 알아듣는 것 같지도 않고, 내하고 말이 통하는 인간은 세상에 없는 것 같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같고, 이런 마음으로 M자 이 청소년기를 보내거든요. 제가 딱 그렇게 보냈어요. 본인이 딱 그렇게 보냈다고요? 네. 그러면 지금 저는 중학생 때부터 폭발물과 같은 많은 생각들을 머릿속에 이고 살았습니다가 바로 그런, 중고등학교 때도 완전히 M자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살았다라는 이야기네요. 네, 중학생 때부터 딱 시작된 것 같아요. 그래요. 그때는 그런데 저렇게 폭발물 같은 많은 생각을 머릿속에 가지고 살았으면 주위 사람들이나 또 학교 선생님은 제가 그래도 뭔가 좀 똑똑하거나 뭔가 남다른 게 있는데 왜 저럴까 이러면서 한편으로 신기하게 생각하고, 한편으로 그래도 공부는 웬만큼 하는 것 때문에 또 본인을 어떻게 구박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지냈던 것 같아요? 기억은 나요? 학교에서는 뭐 저를 좋아해 주시는 선생님도 있었고, 아니면은 저를 정말 싫어하는 분도 계셨고. 그렇죠. 네, 딱 뭐 아니면 도였던 그렇죠. 그때 본인을 좋아하는 선생이야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좋아할 수도 있는데, 싫어하는 선생은 왜 본인을 싫어한 것 같아요? 혹시 이유? 왜냐면 제가 먼저 싫어했거든요. 본인이 싫어했고, 네. 그 선생님을 본인은 그 인간 취급, 선생님으로 취급이 아니라 인간 취급을 안 하고 그런 표정을 짓고 그랬겠죠. 저도 많이 참았는데. 참았죠. 많이 진짜 참죠. 참긴 참았어요. 참았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조금씩 나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조금씩 나왔어요? 그냥 표정 관리를 잘 못한다. 표정 관리를 어떻게 그거 지금 꼴보기 싫은 선생, 본인 싫어하는 선생을 봤을 때 표정 한번 지어봐요. 그분요? 되게 막 좀 싸가지 없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싸가지 없다. 지금은 그렇죠. 전혀 그런 표정을 짓지 않아요. 수도 없다. 네. 셜록 황, 지금 무슨 선문답 같은 이야기를 하시나요? M자? 그것이 무슨 소리인가요? 여러분은 지금 셜록 황과 지선 씨의 선문답 같은 상담이 이해가 되시나요? 상담센터를 개설해 전문 심리치료사로 일하고 있는 저는 WPI 초급 워크숍에서부터 심리치유사의 길을 시작했어요. 마음 약방이 시작된 것은 WPI 초급 워크숍에서부터 마음 읽기를 배우고 제 마음을 읽으면서부터였어요. 우와, 그럼 저도 전문 심리치유사가 돼서 심리상담과 심리치유, 코칭 활동을 할 수 있나요? 그럼요. 저도 제 마음을 읽고 저를 다양하게 표현하는 작가가 될 수 있나요? 그럼요. 저는 그냥 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뭔지 알고 싶은데. 그럼요. 할 수 있어요. 바로 WPI 초급 워크숍에서. 나와 주변 사람들의 성격과 마음을 읽고 다양한 삶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비법을 알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WPI 초급 워크샵에서 마음 읽기 첫걸음을 시작해보세요. 우와, WPI 창시자이자 대한민국 대표 심리치료사 황상민 박사님께서 가르쳐 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WPI 초급 워크샵은 WPI 프로파일, 자기평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멘토들의 지도로 자신의 프로파일을 해석받을 수 있고 황상민 박사님께서 직접 해주시는 간단한 1대1 원포인트 레슨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지금 삶이 막막하고 힘들게 느껴지시나요? 낯선 사람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이 힘들게 느껴지는 분들이더라도 개인 상담을 받듯이 WPI 초급 워크샵에 참여해보는 건 어떨까요? 온라인으로 참여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각기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부담 없이 편하게 읽는 시간을 가지며 자신의 마음의 아픔 그리고 삶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초급 워크샵 수료 이후 심리상담, 심리치유 전문가가 되는 임상수련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WPI 전문가 과정에 지원해 자신의 꿈을 실현해 나갈 수 있습니다. 마음을 읽고 내 삶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첫걸음 WPI 초급 워크샵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파악하려고 할 때 아주 뚜렷하게 특별한 형태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답니다.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되는 사람들의 마음 중에서 한국 사회에서 참 청소년 시기부터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아주 특이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때로는 참 신기하다라는 평을 듣기도 하는 공부를 아주 잘하기도 하지만 공부와 관계없이 완전히 외계인처럼 지내는 그런 청소년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의 특이한 마음, 복잡한 마음을 하나의 유형으로 나타낸 단어가 바로 M자 유형이라고 셜록 황이 파악한 인간 마음에 대한 구분이지. 그런데 놀랍게도 두 사람은 이런 사람의 마음에 대해 마치 서로 암호문 해독하듯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이죠. 셜록 황은 지선 씨의 WPI 프로파일을 보고 마치 그녀가 살았던 과거를 CCTV 다시 돌려보듯이 이야기를 하네. 그런 셜록 황의 이야기에 전혀 놀라지도 않고 지선 씨는 자신의 폭발할 것 같은 위험한 마음, 때로는 싫은 선생님에게 정말 싸가지 없게 보였을 자신의 청소년기 학창시절의 마음을 바로 알려주네. 이런 경우 여러분들은 정말 이미 혼란의 경계를 넘어 이 상담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을 듯하네. 도대체 WPI 프로파일은 뭐고 또 M자 유형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어떻게 성격 검사를 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뿐 아니라 얼마 전에 했다는 지선 씨의 성격 검사를 가지고 그녀가 중학생이나 고등학교 시절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냈고 또 주위 사람들이 그녀를 어떻게 보았을 것인가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나요? 셜록 황은 정말 마음의 MRI라는 지선 씨의 WPI 프로파일을 가지고 그녀가 어떻게 청소년기 이후에 그토록 혼란, 방황, 아니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정말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일단 그녀의 상담이 시작되기도 전에 셜록 황이 지선 씨의 마음을 읽을 뿐 아니라 지선 씨가 보낸 과거 10년, 아니 15년 정도의 생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파악한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여러분들이 조금 알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그것은 바로 지선 씨의 마음이 M자형이며 이런 그녀의 마음은 바로 현재 그녀의 WPI 프로파일에서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셜록 황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본인은 아주 M자, 그것도 상당히 M자인데 이렇게 M자가 뚜렷한 자신의 목표를 가지고 지내는 것, 그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셜록 황, 도대체 M자형이라는 사람의 마음이 어떻길래 지선 씨의 지난 10년의 생활을 마치 본 것처럼 이야기하시나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지선 씨와 셜록 황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 상담을 더 잘 파악하기 위해, 아니 우리도 함께 지선 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읽어내기 위해서는 M자형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공부부터 해야 할 듯하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M형에 대해 한번 셜록 황이 정리해준 내용을 살펴볼까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셜록 황의 마음 읽기, WPI를 통한 나의 마음 읽기, 아니 WPI 프로파일을 활용한 성격 파악 등에 관심이 있다면 WPI 워크숍에 참가하여 WPI 심리 검사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답니다. 무엇보다 이 WPI 검사를 통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어요. 그뿐 아니라 WPI 심리 검사를 활용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주고 그들의 마음의 아픔이나 삶의 어려움에 대한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WPI 검사를 활용하여 심리 상담이나 심리 치료에 활용할 수도 있답니다. 자, 셜록 황, M자형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인가요? 그들에 대해 알려주세요. M자는 저한테 M자 경우가 상담이 오면 그 M자가 정신병원에서 약을 얼마나 많이 먹었든지 간에 어쨌든 저는 신기하게도 사실은 저가 좀 M자 성향이 어릴 때부터 있었고 어쨌든 살아남은 M자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M자는 너무너무 이해가 잘 돼요. 근데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걸 보면 다른 M자들도 얼마나 사는데 힘들었을까라는 생각도 동시에 하게 되는데, 자, 이 M자에 대해서 봅시다.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를 고민을 참 많이 하지만 M자형은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 뚜렷한 이 믿음을 형성하는 게 참 힘들다라는 거를, 그게 왜 그러냐? 그거는 누구의 잘못이나 누구 탓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로맨티스트, 아이디얼리스트 두 가지 성향이 융합돼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로맨티스트의 성향보다 더 로맨티스트고 아이디얼 성향보다 더 아이디얼리스트인데 이 두 가지 특성이 융합되어 뛰어난 감수성과 논리적 사고 능력을 잘 발휘하기만 하면 남다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진짜 천재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스스로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거를 어느 정도 우리가 1만 시간의 법칙 이야기하는 최소한 3년에서 5년, 한 5년 정도는 거기에 몰입해가지고 해야 돼요. 그거를 중간에 포기하거나 대충 하면 안 돼요. 진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를 해야 되는데 로맨티스트 이 M자형은 그거를 시지프스 형태로 꾸역꾸역 해요. 자기 스스로 그거를 미친 듯이 해야 되는 거 참 쉽지 않아요. 로맨티스트인 것 같지만 살짝 아이디얼리스트의 그림자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상당히 비판적인 것 같지만 지적들도 그리 심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사람이나 아이디얼리스트인 것 같지만 뭔가 확 지르지 못하고 소심해 보이며 독불장군 성향까지 보이기 쉽다. 상당히 덜렁대고 뭔가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생각이나 말을 많이 하고 어떤 면에서는 아이디얼리스트보다 좀 더 4차원적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M자가 컬처가 높은 거로 보시지 마시고요. 컬처가 높은 거는 항상 아이디얼과 컬처가 높은 걸로 같이 가는 걸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이디어와 컬처가 같이 가지는 거가 본인이 남다른 기이한 거를 자기만의 의미를 추구하는 걸 추구한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다른 사람하고 공감하고 공유될 수 있는 것이 이제 로맨티스트 경향인데, 그랬을 때 창의적인 이 예술 작품을 내는 사람,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렇지만은 놀라운 고우와 같은 그런 작가들이 로맨의 아이디얼의 컬처가 높고 매뉴얼이 높아서 자살해서 죽는 이런 식의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살아생전에 그 사람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공감해주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샤이니 동현과 같이 죽는 일이 벌어지지는 않았을 텐데, 네가 우울증이야 약이나 먹어 이런 상황에서는 죽는 게 차라리 내가 이 고통을 끝내는 길이다 라고 생각하는 상황에 빠지기도 하죠. 자신이 처한 상황을 수용하는 그 사람의 이해 정도에 따라 서로 다른 두 특성의 불화가 삶의 고난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주위 사람에게 이해하기 어렵고 독특한 개성을 가진 사람을 인상을 주고 아이디얼리스트의 똘끼가 늘어지면서 로맨의 부드러운 감성보다는 소심함과 사회적 위축함이 더 뚜렷하다. 자신의 특별한 재능을 인정받을 수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삶의 고난을 겪는 것이 뚜렷하게 차이가 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로맨티스의 특성 중에서 불안감, 걱정, 예술적 감성, 소심함, 수줍음과 같은 특성을 많이 드러내고, 아이디얼의 특성 중에서 자기중심적인 특성, 엉뚱하고 창의적인 면,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것과 같은 특성을 많이 드러내요. 그래서 M자는 부모나 상사나 주위에 있는 권위적인 존재와 갈등을 일으키면 돌아버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언제 어딨어, 뒤통수 맞고 모가지 잘리고 사지가 절탄데도 어디 가서 뭔 소리도 못해. 가장 대표적인 이 M자의 조선시대의 허균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허균은 능지처참을 당한 아주 희한한 상황에 처한 거죠. 자신의 독특한 아이디어를 남들과 공감할 수 있는 감성으로 드러낼 때 M자형 사람들의 모습이 아름답게 드러나며, 예술가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이 M자형 특성을 가졌으며 특히 성공한 예술가인 경우에는 이게 더 잘 부각이 되겠죠.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게 잘 돼야 되는데 아이디얼 성향과 로맨티스트의 성향이 서로서로 촉진하는 효과라기보다는 많은 M자인 경우에는 서로서로 발목을 잡는 상황이 벌어져요. 성공하지 못한 경우 아이디얼리스트적인 생각과 말을 해놓고 그걸 실천하려니 로맨의 불안인 발목을 잡아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변명과 핑계를 만들어내며 자신의 2%를 부족함을 정당화하고 상당히 높은 이상을 정해놓고 그 이상과 현실의 자신을 비교하고 자신의 이상이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비교하면서 자신이 하는 일을 쉽게 포기하거나 자신이 그렇게 높은 꿈을 이룰 수 없다는 생각을 하며 현실의 모습에 대한 변명을 틀어놓는 것. 이거 참 우리가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보여질 수 있고 항상 그렇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또 지내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스스로 자신의 내공이나 특성을 뚜렷하게 부각시키지 못할 경우 다양한 활동으로 에너지와 관심이 분산되어 나타나며 로맨의 불안감과 아이디어의 엉뚱함이 마치 정신분열적인 특성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공부나 진로 선택에서 이들은 무엇을 하는지가 중요하지 않고 얼마나 지속적으로 닥치는 대로 하여 세상이 놀랍다고 할 만큼의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한다. 네가 이거를 할까요 저거를 할까요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 뭐든지 그냥 닥치는 대로 해. 닥치는 대로 해가지고 남들한테 뚜렷하게 보여내는 결과를 내야 된다. 그래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지가 닥치는 대로 해가 결과물을 뭐를 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고등학생은 닥치는 대로 공부해가지고 수능 1등급 받는 거 외에는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래서 닥치고 공부라는 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잘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 M자가 쉽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참 이런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마지막으로 하는 건 셀프가 강하고 남들을 신경 쓸 수 있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뭔 짓을 하고 뭔 소리를 해도 너 신경 쓰지 마.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라는 이야기를 상담할 때 하는데 그럴 힘이 있는 애들은 저한테 아예 오지도 않죠. 간혹 가다가 오는 녀석이 있어요. 확인해 보겠다고.
남의 시선을 신경 쓰기 시작하면서 통념이나 규범을 따를 때 자해하는 행동이 부각이 돼요. 자신이 스스로 세상을 왕따시켰다고 생각할 정도의 자기 확신이 있어야 애명의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을 왕따시키고 살아야 돼요. 스스로가 남들과 다르다고 느끼고 감성과 지성이 왔다 갔다 하는 자신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고, 그래서 또 이런 애들이 쓸데없이 심리학에 관심이 많다고 그러고 자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대학에 가서 심리학 공부하면 더욱더 본인이 무참하게 이건 제가 바랐던 공부가 아닌가 봐요 이러면서 심리학을 싫어하고 심리학하는 인간도 싫어하면서 그런 일이 벌어지죠.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누군가를 통해서 자신의 자유나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믿고 주위에 찌질한 사람을 자신이 구원하는 멋진 모습을 보이려 해요. 이게 마더 테레사 정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가 이제 마지막 경우가 돼요. 그래서 자기가 진짜 자기의 자유와 능력을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향상되는 게 아니라 찌질한 인간을 구원을 해주면서 되는데, 이게 여성인 경우에는 찌질한 남자를 위해서 지 인생을 헌신하는, 그래서 완벽한 헌신짝이 되거나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여러분 믿겠어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져요. 특정 인간관계를 통해 스스로 자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특히 조직에서 부여한 역할, 이런 것은 자신이 너무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항상 조직 생활을 못하고 뛰쳐나오는 일이 또 벌어져요.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면 할수록 너무 끔찍해가지고. 근데 또 재밌는 건요, M자들끼리만 모여있으면 스스로 힘들고 이해 못 받으니까 서로 엄청 이해를 잘해줄 것 같죠? 와, 내가 워크숍 하는데 M자만 한 테이블 한 5-6명이 있는 일이 벌어졌어요. 신기하게도. 그런데 그 테이블이 가장 조용해요. 왜? 서로 한마디 이야기하면 한 놈도 그 말을 받아가지고 동의하지 않아요. 나는 안 그런데. 이런 식으로 서로 이야기하니까 10분만 지나면 더 다들 그래 니 잘났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서로 앉아있는 거예요. M자들의 또 다른 특성은 서로 비슷하고 공통적인 같으면서 완전히 똑같지가 않다는 것. 어떤 사람은 로맨의 특성이 더 많이 드러나고 어떤 사람은 아이디어의 특성이 더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10명의 N자가 모여있으면 10명 모두 동의하는 특성이 나오기가 쉽지 않고, 한 사람이 꼭 나는 그렇지 않은데 하는 반응을. 그러니까 전형적인 통계 방법으로 평균을 가지고 집단의 특성을 규정하려고 할 때 M자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보면 나중에는 얘네들의 정체를 하나로 뚜렷이 밝혀내기가 가장 힘든 특성이 M자인 거예요. 그래서 황모 씨가 M자형의 인간의 프로파일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어느 심리학 책에서도 이 사람들을 정신병 환자라고 규정하는 경우는 많이 있었지만 그 사람이 멀쩡한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진짜 어떻게 보면 자반구와 우반구의 기능이 동시에 활성화돼 가지고 지내는 가장 전형적인 분이 M자형이라는 거, 그거를 인류가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 저는 상당히 안타까운데, 그래도 지금 여러분을 통해서 제가 알려드릴 수 있음을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누구에게도 말 못할 나의 고민, 누구도 들어주지 않을 것 같은 나의 고민, 나의 문제와 마음의 아픔에 대해 무조건적인 지지와 위로를 받고 싶은데 내가 지금 겪는 문제를 속 시원히 해결하는 방법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나의 삶의 문제와 마음의 아픔에 대해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고, 또 아무것도 나에게 모르는 그 사람이 나의 마음의 아픔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나의 마음을 정리라도 해주면 좋을 텐데, 하지만 상담을 받기에는 너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고 어디에서 믿고 나의 마음의 아픔을 무작정 털어놓기에는 불안하기만 하다면 안심하고 신청하세요.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에서 사회공헌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